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죠. 연도별 6월달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과 장기 평균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상승과 하락을 이처럼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였죠. 그런데 2022년 6월달 올해 들어서는 연도별 6월달 매매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01로 해서 이처럼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장기 평균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작년 중반기 때 급등을 하였고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이처럼 올해 들어서 매매 가격 지수 흐름이 아주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급매물은 쌓이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분명 부동산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현재 전세 시장 또한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실전 사례인데요. 2020년에 전세 계약 체결을 한 세입자에게 이제 2022년 2년 만기가 됐으니까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도래되었으니까 그냥 2020년 전세 금액에서 5%만 인상된 전세 금액만 올릴 테니까 이제 전세 재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현재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인데 2020년 전세금 3억에서 그냥 1,500 그렇죠. 3억에서 5% 인상이니까 1,500만 원은 오른 금액으로 즉 3억 1,500만 원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가 하는 말이 그냥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 그래요.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높아져서 전세금 5%도 올려주기 힘든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들다. 이러하니 그냥 세입자는 나가겠다는 거죠. 지금 실정이 이러하다니까요. 참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죠.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전세를 부동산에 내놨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세 매물이 이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만 하여도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전세 매물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세 금액도 조절도 가능하다. 조절 좀 낮춰줘야지. 전세금만 낮춰줘야지 나간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이야. 오히려 3억대 전세금을 4억대 전세금을 올려받는 거니까 당장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좀 섭섭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시절에 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금 5% 상한을 지켜도 전세금을 싸게 해줘도 전세 사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이제 나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 좀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듯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전세금 올려받는 건 좋은데 좀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매물 과연 이처럼 전세 매물이 증가되는 이유 그리고 전세 매물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나라고 한번 아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만은 부산 서구의 전세 매물은요. 기준금리가 상승한 작년 8월달 이후 1년 동안에 전세 매물 증가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1183%가 증가된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발음도 제대로 안 돼. 1183%. 그래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산 전세 매물 증감인데요. 그 1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1위가 부산 서구 1183% 증가. 1년 전에는 전세 매물이 59건에서 지금은 무려 757건으로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요, 부산 진구로 466.4% 증가. 작년에는 390건에서 현재는 2209건.
그리고 광주광역시도 한번 살펴봤어요. 광주광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위는 광주 동구로 991.1% 증가. 엄청나죠? 작년에 68건에서 올해는 742건. 광주광역시 동구도 엄청납니다. 이처럼 전세 매물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801.7%, 작년에 115건에서 올해는 1037건. 엄청나죠? 그리고 경기도를 놓고 보더라도 경기 수원시 8달구가 691.2% 증가로 작년에 229건에서 1812건. 그 다음에 2위가 경기 성남시, 3위가 경기 양주시. 요렇게 이제 전세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은 서울의 전세 매물 증가가 1위가 서울 관악구로 252.1%. 작년에 207건, 올해가 729건이라는 거죠. 이를 보면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냐? 아파트 매물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 또한 매물 또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처럼 전세 매물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확 증가되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요, 2010년도 전세자금 대출 총액은 2조 3,196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2조 3천억 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2016년에는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34조 485억 원이었다는 거죠. 6년 동안 전세금 대출이 32조가량 올랐다는 겁니다. 2021년 들어서는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무려 148조 6천억 원.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리고 2022년 4월달까지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무려 167조 510억 원이나 금액이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불과 12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2조에서 현재는 167조라니 무려 80배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물론 저금리의 영향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이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많다, 가계대출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에요. 이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2조, 2016년도에는 34조, 그리고 2021년에는 148조, 그리고 2022년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그렇죠? 167조.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정말 2010년도 2조에서 2022년 167조까지 80배나 급등한 사실.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픽스텝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픽스텝 반영도 안 됐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이미 6%를 돌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하니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줄이기에 이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요, 저금리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세입자분들이 자기 자본과 자산에 맞게 전세 사는 곳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요. 따라서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대, 20평대 아파트에서 이제 빌라로, 빌라에서 이제 다가구 주택 원룸 투룸으로, 이처럼 전세 사는 곳에 대한 전세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전세 가격 상승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의 여파 및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하향 안정화로 전환이 되어서 전세 시장 또한 매물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원룸 투룸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빈집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아파트는 없어서 그동안 못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아파트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자가 쌌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전세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반대로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전세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시장은,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이미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금리 인상의 충격이 너무나 시장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